VBN 2018년 G3BNT 80% 급등, 2019년 ABL바이오 90% 급등, 2020년 앞타바이오 90% 급등, 2021년 JP모건 컨퍼런스의 최대 수혜 종목,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2021년 JP모건 컨퍼런스를 미리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2021년 JP모건 컨퍼런스 일정과 그리고 참가하는 기업들 자세하게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8년, 19년, 20년에 어떠한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현재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초에서 중순 정도의 이제 일정이 보통은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달 전 12월 정도부터 이제 흐름이 나와줍니다. 오늘 12월 1일이죠. 그런 만큼 12월 달에는 이 JP모건 컨퍼런스 관련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2조 4천억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었죠. 5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갔고 장 마감 동시효과에도 강하게 이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거의 1조 이상 이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끝까지 하방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방어는 해줬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세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음봉으로 이제 밀리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단기 조정 추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들이 이제 좀 지수 방어를 해주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 정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8% 상승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초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수 방어를 해줬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오전장은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됐지만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좀 도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예탁금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11월 27일 기준으로 지금 60한 3조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과 같은 다른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상방 포지션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목요일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2550포인트 내지 많이 밀려봐야 2500포인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이 위치해 있는 255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눌리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시장이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힘과 그리고 백신의 힘으로 앞으로 시장 추가적으로 더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상방 꾸준히 달려가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현재 2021년 JP모건 컨퍼런스 일정이나 아니면 참가하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에 참가했었던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에 참가했었던 기업
기업들을 보면서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왔고, 그 다음에 19년 20년 이렇게 중복적으로 참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19년 20년 참가를 했으면은 2021년도 다시금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만큼 그러한 종목들은 현재 어떠한 추세인지를 보면서 2021년 JP모건 컨퍼런스를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1월 8일부터 진행이 돼서 11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참가했었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있어요. 녹십자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제 유한양행과 같은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 그 여타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메디톡스, 동아 ST, 바이오리더스, 신라지, 시젠과 같은 이러한 다른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1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월 10일까지 이제 3박 4일 일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디톡스, 한미약품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하면서 뭐 ABL 바이오, 한독 이런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0년 같은 경우는 1월 13일부터 올해죠. 1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또한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참가를 하면서 다른 이제 여타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러한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JP모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거는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JP모건 컨퍼런스를 참가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력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발표하러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하러 가는 곳이죠. 내가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아. 현재 전임상 또는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때? 탐나지? 기술 이전 해가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판매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 논의가 오고 가는 곳입니다. 여기 뭐 국내 기업들만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참가를 하면서 해외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 만큼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만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에 이제 참가한 기업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참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18, 19, 20년 3번 연속 참가를 했고,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19년에도 참가를 하고 20년에도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백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참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2번, 3번 연속적으로 참가한 기업들을 또다시 나눠보게 되면은 2번 연속 이제 참가한 기업들을 보시면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과 나이백, 알테오젠,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연속 참가한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건 2018, 19, 20년 모두 참가한 기업들입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그리고 지트리비엔티, 그리고 메디톡스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흐름들은 나와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8, 19, 20년 모두 참가한 기업들, 우선은 16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18년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게 1월 달에 이제 일정이 있으면은 보통 12월 달에 흐름들이 좀 나와줍니다. 11월 달에는 자리를 좀 잡고 12월 달에 바닥을 잡고 바닥 확인하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오히려 뭐 셀트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좀 대표주들이 있죠.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흐름들이 나오고 쉬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중소형 기업들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12월 달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일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정이 가까워질 때 기대감에 의한 1차 파동이 나와준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조정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학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 참가를 했을 때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실적과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에는 2차 파동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정을 보이고 나서 결과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는 뭐 이렇게 두 번째 유형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정주들은 보통 이러한 패턴을 그려간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큰 종목들 또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제 1월달에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12월달에 바닥을 좀 잡아가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 19년, 20년 모두 참가했었던 기업이죠. 이때 또한도 11월, 12월 달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나서 12월 달에 뭐 바닥 확인하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이제 보통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오히려 좀 중소형주 종목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19년, 20년에 참가했었던 기업이죠. 지금 18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빠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게 아니라 2020년에 이제 참가를 했었을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11월 달에 바닥 한번 찍고 나서 12월 달에 바닥 확인을 하고 나서 지금 1월 달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1월 달 중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기대감에 의한 1차 상승이 나오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결과에 의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추가 조정을 받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이 보통 나와주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때 참가하고 나서 12월달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5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아까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19년, 20년 이제 참가를 했는데 19년에만 보신다 하더라도 11월 달에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잡아가고 12월 달에 바닥 저점 확인하고 나서 1월 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일정이 가까워지면 1월 중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주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근데 ABL 바이오든 나이백이든 기술 이전 관련 이야기들이 꾸준히 논의가 되는 종목이죠. 그런 만큼 이런 종목들은 별표를 좀 쳐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나 엔지캠 생명과학,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또한도 19년도에도 참가를 하고 2020년에도 참가를 한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12월 달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에 1차 파동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1월 중순에 가까워지면 일정이 19년 같은 경우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순에 이제 이때 일정이 잡혀져 있었죠. 그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결과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없게 되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부터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3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인 이제 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이제 뭐 이런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엔지캠 생명과학도 19년도에 참가하고 2020년도에도 참가를 했었던 이제 기업인데, 자, 우선은 이게 급락을 좀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뭐 매매하기가 힘들죠. 이런 거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인데, 그래도 보시면 이제 12월 달에 바닥 한번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이 가까워질 때 좀 기대감에 의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2020년에도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좀 바닥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보이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지금까지 항상 이제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11월 달에 11월 이제 말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이제 바닥을 잡게 되고 12월 달에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 1월 이제 초 정도까지 1월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오히려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12월 달에 이제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 말고 초대형주들 뭐
셀트리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말고 중소형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냐 지금 현재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아까 ABL 바이오가 있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 현재 11월 달에 바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초기 단계인데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여기서도 20%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바닥에서 강하게 추세 전환하고 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아래에서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서 바닥을 잡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도 뭐 접근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나이백이라는 종목 또한도 최근에 이제 추세를 계속 상방을 유지해 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이제 11월 달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우선 잡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12,500원, 만원대에서 35,000원, 거의 3만원대까지 강하게 이제 급등을 보여줬었던 만큼, 최근에 급등을 보인 만큼 나이백은 접근하기에는 현재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나이백 그리고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종목 또한도 최근에 기술 이전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보이면서 22만 8천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15만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11월 달에 잡아가는,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다시금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당히 열려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도 19년도에도 참가를 하고 20년도에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도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참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이제 뭐 종목도 현재 상장한 이후에 최바닥에 좀 위치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술 이전 관련 내용들도 뭐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바닥을 좀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11월 달이 처음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트런 또한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19년도, 20년도 참가를 했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 또한도 지금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뭐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이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보이고 나서 지금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했었을 당시 주가까지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꺼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11월 달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리고 12월 달 이제 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을 보이는 추세가 나와주게 되면은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접근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백은 좀 주가 위치 자체가 좀 이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죠. 하지만 뭐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기술 이전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펩트론, 뭐 나이백, 알테오젠, 엔지캠 생명과학 모두 기술 이전 관련 내용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트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미약품 이러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 추세를 보면서 12월 중순 정도에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좀 이와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도록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단기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당일 대응 전략과 그리고 주요 뉴스들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을 빠르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수익맨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 채널에 대해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썸네일이 검정색인 거는 다 주민함에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기종에 맞는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주민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어플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민함 추천주, 제가 추천주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11월 이제 30일 날 올려드렸던 어제 자 이제 기준으로 올려드렸던 이제 종목단도 일신바이오라는 종목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목들도 올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장전 이제 시황 뉴스를 통해서 당일 대응 전략들과 그리고 주요 뉴스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힘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플 자체 내에서 이벤트도 진행하는 만큼 모두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